안녕하십니까, 유비스쿨입니다. 기어박스 본체를 인벤터로 모델링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평면, 정면, 측면과 같은 형상이 있을 때 원형을 갖고 있는 형상이 측면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업하려고 하는 형상은 측면도의 형상을 작업해 보려고 합니다. 스케치로 해당하는 평면 중 측면이 해당하는 XZ 평면을 선택하시고 동그라미 원으로 형상 중 가장 큰 원을 갖고 있는 반지름 55 곱하기 이만큼 되는 형상을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외관에 형상을 갖고 있는 반지름 55를 먼저 그렸더라면 사각형으로 해당하는 포인트에서부터 이와 같이 사각형의 형상을 그려주게 됩니다. 이때 구속 조건 중 탄젠트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원과 사각형의 형태를 붙이고 바닥에서부터 이 센터까지의 높이를 46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서 필요없는 원의 형상을 먼저 자르면 이와 같이 형상이 되고 가운데 있는 선은 구성선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되면 측면도에 보이는 형상이 작업이 되고 스케치 마무리를 눌렀을 때 돌출 기능 중 양쪽 방향으로 가는 대칭 기능을 선택해서 형상을 가지고 있는 78만큼 돌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와 같이 돌출이 되고 나면 반지름 15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못깎기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반지름 15로 여기와 여기 모서리를 이용하면 전체적인 외관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안쪽에 들어가 있는 형상이 비어 있는데 살두께가 5라고 되어 있는 치수가 보이고 R15구 안쪽에 들어간 게 10이라고 되어 있다면 간격은 5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쉘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 살두께를 5를 남겨서 이와 같이 속이 비어있는 형상의 모델링 작업을 먼저 합니다. 그럼 살두께가 5인 형상이 먼저 만들어지면 이쪽을 앞쪽, 이쪽을 뒤쪽으로 구분을 해서 뒤쪽에 해당하는 형상 중 스케치 기능을 이용해서 동그라미 원으로 지름이 60인 형상을 먼저 만들고 스케치 마무리 기능을 눌러서 돌출을 하게 되는데 전체 크기가 87이고 빼기 78만큼 빼고 나면 지금 만들려고 하는 형상의 이와 같은 크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못깎기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R3 하고 형상을 먼저 만들어 주고 구멍이 파져 있는데 안지름 40이라고 되어 있는 숫자는 우리가 조립도에서 6203 베어링의 바깥 지름에 해당이 됩니다. 구멍 기능을 이용해서 여기에 관통 작업을 해주면 되는데 이 앞에 있는 형상까지 작업을 하고 한꺼번에 관통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작업일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작업을 해보면 검사라고 하는 기능 중에 단면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고 단면 기능 중 YZ 평면을 선택했을 때 우리가 바라보는 쪽이 잘라지면 이와 같이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스케치로 YZ 평면을 선택하고 이 모서리의 형상을 따내는 기능 중 절다 모서리 투영이라고 하는 기능을 누르면 이와 같이 외곽의 형상이 다 따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임의의 위치에서 이와 같이 선의 형상을 그리고 중심선의 위치는 지금 현재 이 원이 갖고 있는 중심선의 위치가 이 가운데의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르기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형상을 먼저 만들고 선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임의적으로 형상을 닫아서 자르기라고 하는 기능으로 이러한 모양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치수 중에 52라고 하는 치수가 있고 이 선을 중심선을 기준으로 이 선과 이 선의 위치가 52라고 입력하시고 여기에 치수가 2가 있고 15가 있으니까 외벽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17, 각도가 45도라고 주어졌으니 여기에 각도는 45도가 되는 형상을 그려주면 됩니다. 그럼 이때 스케치 마무리 기능을 눌러서 회전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 이 형상을 축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와 같이 형상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와 같이 구멍이라고 하는 기능으로 원의 지름이 40이 되도록 설정을 하시고 해당하는 면에 중심이 되는 위치에
관통의 형상으로 이와 같이 작업을 해주면 앞에 부분의 형상이 마무리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면을 했던 기능 중 이 분석에서 횡단면 가시성에서 분석 가시성을 끄면 원래의 형상으로 돌아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가시성을 활성화시키고 여기 부분에 보면 이와 같이 형상이 되어 있는데 스케치로 YZ 평면을 선택하시고 다시 한번 절단 모서리 투영 기능을 눌러서 이 형상이 따지고 나면 지금 우리가 볼 때 이 위치에서 이 위치로 임의적으로 이와 같은 형상이 파져 있는 모양이 보이시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이 보이게 되고 간격 띄우기 중 해당하는 선을 클릭하실 때 오른쪽 버튼 눌러서 루프 선택을 해제를 하고 해당하는 선을 계속 간격을 띄워서 이와 같이 형상을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연장 기능을 선택하시고 이와 같이 형상을 하고 이 모양이 파져 있기를 선으로 이와 같이 연결을 해서 서로 교차가 되는 형상을 만들면 정확한 모습은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형태의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럼 치수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살 두께는 여기 살 두께도 5고 여기 살 두께도 5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벽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은 2mm가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 이 선은 중심선으로 변경을 시키고 치수로 이 선에서부터 이 선까지의 간격은 60으로 제일 바깥의 외관의 형상의 치수가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작업을 해 놓으면 지금 외곽에 파져 있는 부분의 형상을 회전 기능 중 이 기능을 선택을 하시고 중심축은 여기에 있는 중심축을 선택하고 기존 물체에서 빼기라고 하는 작업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파진 형상의 모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작업이 되고 나면 이 모서리가 되는 부분에 목깎기라고 하는 기능을 1을 주어서 이와 같이 이 부분에 R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작업이 되고 나면 스케치 해당하는 바닥면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 절단 모서리 투영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형상을 먼저 하고 사각형 그리기를 눌러서 이 위치에서부터 이렇게 사각형의 형상을 그려줍니다. 그럼 치수로 보면 해당하는 길이 방향이 되는 거는 140이라고 하는 치수가 들어가고 이쪽에 옆에의 치수는 101만큼 되는 치수를 그려주시고 스케치 마무리를 눌러서 횡단면 가시성은 분석 가시성은 끄고 돌출 기능 중 해당하는 면과 안쪽에 해당하는 면까지 여기에 면까지 선택을 하시고 반대 방향으로 살두께가 6이 되는 만큼 살두께 6이 되는 만큼 이와 같이 형상을 그려주면 됩니다. 그럼 위에 보시면 R6이라고 하는 R6만큼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를 선택하시고 다음과 같이 마무리를 주어 주시면 이와 같이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멍의 개수를 보면 이쪽에 들어가 있는 도면에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마찬가지 하나,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그럼 총 5개가 되고 이쪽 면으로 3개, 이쪽 면으로 3개 하면 이 형상의 크기를 그릴 때 구멍 기능 중 원의 지름을 파이 6으로 정하고 해당하는 면 중 모서리에 해당하는 면을 선택하시고 확인 사각형 패턴을 이용해서 해당하는 구멍을 이 모서리를 기준으로 총 개수는 5개 간격을 정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모르기 때문에 해당하는 범위 중 측정 기능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은 이 모서리의 중심 점을 선택하시고 또 마찬가지 모서리에 가만히 계시면 해당하는 모서리의 중심 점을 선택하면 해당하는 거리값이 나오게 됩니다. 총 128이라고 하는 거리값이 나오고 128 나누기 4 이 형상의 위치를 정하고 이쪽 방향도 모서리를 선택한 후에 다시 한번 측정이라고 하는 기능을 선택하시고 모서리에 가만히 있으시면 다음과 같이 중심점 여기도 모서리선에 가만히 두시면 중심점 기능을 선택하시고
개수는 총 3개라고 입력을 하시고 해당하는 거리에 나누기 이만큼 숫자를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다음처럼 총 12개의 구멍이 뚫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윗면에 들어가는 형상을 모델링 해보면 작업 평면을 가지고 이 바닥이 들어가는 작업 평면을 위쪽으로 103만큼 위로 올려서 스케치로 해당하는 면을 클릭을 하시고 원의 지름이 11, 지름 11짜리 원을 그리고 여기는 가시성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돌출, 해당하는 면을 기존의 평면에 결합되어 있는 다음까지라고 하는 기능을 눌러서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는 형태를 취하시면 되시고, 이때 목깎기라고 하는 기능으로 R2의 값을 이와 같이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미터 나사 5mm 작업이 되어 있는데 구멍 기능 중 스레드라고 하는 탭 기능을 사용해 볼 텐데요. 탭 기능 중 ISO 메트릭 프로파일을 선택하시고 미터 나사 5mm 선택하시고 해당하는 걸 전체 관통을 선택하시고 이 스레드의 깊이는 전체의 깊이가 해당하는 치수를 넣을 거기 때문에 전체 깊이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해당하는 면을 찍고 모서리를 선택해주면 이와 같이 원의 센터가 되는 곳에 나사 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되고 나면 여기 부분에 들어가 있는 나사를 작업해 볼 텐데 스케치 기능 중 해당하는 면을 선택하시고 동그라미 원으로 지름이 50이 되는 원을 먼저 작업을 해줍니다. 그리고 원은 구성으로 변경을 시켜주시고 점 기능을 이용해서 4분점 위치에 점 하나만 찍어주시고 스케치 마무리로 빠져나갑니다. 그럼 형상에 보면 4분점을 기준으로 하나, 둘, 셋, 4개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동등 간격으로 주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구멍이라고 하는 기능 중 탭 기능을 이용해서 깊이 치수를 넣을 텐데 요번에는 이 나사의 모양이 거리값의 형태로 변경을 시켜주시고 나사가 들어가 있는 불완전 나사까지의 거리가 7mm가 들어가 있고 이 7mm에서 3을 더한 숫자 10만큼이 이 드릴 깊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 이와 같이 형상이 되는 걸 볼 수 있고 원형 패턴이라고 하는 기능 중 해당하는 구멍 기능을 선택하고 해당하는 원통의 면을 선택하시고 4개라고 선택을 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와 같이 생성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평면 기능 중 해당하는 면을 찍고 해당하는 면을 찍어서 중간 위치에 작업 평면을 만들고 대칭 기능 중 해당하는 원본이 되는 구멍 기능을 선택하시고 미러 평면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똑같은 나사 모양을 작업할 수 있습니다. 가시성은 끄도록 하고요. 원형 패턴 기능을 이용해서 해당하는 피처를 원통이 들어가 있는 면을 4개를 작업해 주시면 기어 박스 본체가 되는 형상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목깎기 R3 기능을 눌러서 여기와 여기에 마무리를 해줘서 작업하시면 이 형상이 될 텐데 우리가 도면 작업하다 보면 이 지금 정면도에 이와 같이 U자 모양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 이 U는 우리가 모델링을 하는 형상이 아니라 필렛을 주게 되면 지금과 같은 형상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 기능이고 그 다음 요 앞쪽에 보면 여기에 자로 재서 이 형상을 그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능 중 분석 가시성을 눌러서 해당하는 면을 작업해 보시면 이와 같이 형상은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형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업할 때 이 형상을 제대로만 파악을 할 수 있다면 이 부위를 자로 재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모델링이 되었을 때 자동으로 이 부위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어박스 본체 모델링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